언제나 화재 현장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어가야 하는 소방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은 때로 수백 도를 넘나드는 엄청난 고온과 불을 끄기 위해 거침없이 물과 증기를 견뎌야 합니다. 이 순간 소방관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소방복입니다. 소방복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소방관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선이죠. 또한 소방관에게 옷을 뛰어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복장을 입음과 동시에 남들이 말하되 슈퍼맨이라고. 일반 저희들이 화재 현장 갔을 때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복장을 입으면은 무조건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상황에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소방복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불과 열, 물에 모두 강해야 하는 소방복. 소방복에 숨겨진 첨단 과학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소방복의 구조는 크게 세 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인 난연성 겉감은 불에 강한 재질로 되어 있고, 중간의 수분 차단막은 수증기는 차단하면서 땀은 밖으로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가장 안쪽에 있는 열 차단용 펠트는 화재 현장의 불이 안으로 전달되는 것을 억제하죠. 난연성 겉감이 불에 어느 정도 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 섬유와 비교 실험했습니다. 가장 흔한 옷감 중에 하나인 면의 경우 불이 붙자마자 순식간에 타들어갑니다. 두 번째 실험 대상은 겨울철 옷으로 자주 사용되는 모. 면보다는 타는 속도가 느리지만 역시 빠른 속도로 타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소방복의 난연성 겉감으로 사용되는 메타아라미드인데요. 불에 직접 닿은 부분만 조금 탈 뿐입니다. 앞에 두 섬유와는 현저히 차이가 나네요. 마지막으로 방탄 섬유인 파라아라미드에 불을 붙여봤습니다. 면이나 모보다는 느리게 타지만 메타아라미드보다는 조금 더 빨리 타들어갔습니다. 네 개의 옷감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런 차이는 각 섬유마다 불꽃을 일으키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난연성을 얘기를 할 때는 실제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산소의 양을 갖고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산소 양보다 훨씬 많은 것이 요구되면 난연성 재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의 산소가 한 25% 정도 된다면 난연성 재질들은 그 LOI 값이 28 이상 되는 것이 난연성 재질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LOI 값이 38 정도 됩니다. 상당히 그 난연성 있는 재질이죠. 산소를 훨씬 많이 공급해야지만 불꽃이 일을 수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면과 모가 대기 중의 산소 비율인 25%보다 적은 산소에도 불꽃을 일으키는 데 비해 아라미드 계열은 일반 대기보다 더 많은 산소가 있어야 불꽃을 일으킵니다. 최근 국내 한 대학에서는 신소재를 이용해 소방복의 기능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존의 소방복은 두께가 두껍고 매우 무겁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은혜 교수 연구팀은 새로운 소방복을 연구했는데요. 기존의 기능은 더욱 강화하면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첨단 소재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의 소방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겉감, 또 수증기 차단막, 그리고 펠트 이렇게 세 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희도 두 가지 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겉감, 불에 타지 않는 겉감하고 수증기 차단막을 가지고 있는데 무겁고 두꺼운 펠트 대신에 저희가 그 속에 형상기억 합금을 삽입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성용 속옷에 사용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형상기억 합금. 형상기억 합금은 니켈과 티타늄을 50대 50으로 섞어 만들어집니다. 두 금속이 합쳐져 만들어진 새로운 금속은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죠. 바로 일정한 모양을 기억하는 특성인데요. 외부 자극에 의해 모양이 바뀌더라도 특정 온도가 되면 다시 기억된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은혜 교수 연구팀은 벌어진 용수철 모양의 틀에 맞춰 형상기억 합금을 넣고 고온에서 열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기억 합금은 고온에서 반응을 합니다. 고온이 되면 다시 벌어진 용수철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열처리를 하게 되면 그 열처리할 때 그 모양 자체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열처리 후에 웹에서 우리가 어떤 힘을 가하고 나서 우리 다시 열을 가했을 때 처음 열처리하기 전에 세팅했던 그 모양 자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형상기억합금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상기억 합금으로 만들어진 용수철은 일상생활을 하는 기온에서는 어떤 형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은혜 교수 연구팀은 작은 형상기억 합금 용수철을 만들어 상온에서 수축된 형태로 소방복에 부착했습니다. 이 특별한 용수철이 부착된 곳에는 원래 고온을 막아주는 열 차단 펠트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고온에서 형상기억 합금의 복원력은 어느 정도일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닿자마자 바로 벌어지는 용수철. 반대로 찬물에 닿으면 다시 수축합니다. 33배 느린 속도로 촬영되는 초고속 카메라로 봐도 순식간에 팽창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팽창한 용수철은 5단의 공기층을 만들어 열을 차단시킵니다. 공기는 물보다 열 전도도가 25배가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단열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섬유로 된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공기 때문에 저희가 보온성을 갖게 되고 단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는 단열성이 높아 겨울옷으로 사용되는 모보다 열 전도도가 낮습니다. 단지 공기층만으로 특수 소재인 열 차단 펠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소방관의 협조를 받아 형상기억 합금 소방복의 실제 기능을 시험해봤습니다. 기존의 소방복과 비교하기 위해 소방관은 형상기억 합금 소방복을 착용하고 인공기후실에 들어갔습니다. 40도 이상의 고온으로 맞춰진 인공기후실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한 소방관. 그 후 소방관은 시속 7km의 속도로 달리며 10분에 한 번씩 체온과 습도를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단열 효과에서 기존 소방복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슴 부위 습도였는데 일반 소방복에 비해 가슴 부위 습도가 훨씬 낮았습니다. 이것은 땀이 덜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